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4월 19일 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1.45%, 코스피는 0.95% 일단 상승 마감하였어요. 오늘 시장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올랐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항상 올라가던 시장에서 한번 올리고 나서 멈췄다가 한 차례 누르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하락할 때도 눌렀다가 올라오는 척 했다가 다시 누르는 것처럼 그런 흐름을 어떻게 보면 이 최근 흐름들 중에요, 상승할 때마다 그런 흐름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었는데 오늘은 뭐다? 오늘은 눌림 자체가 없었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경고했다라고 볼 수 있죠. 시장 자체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닥 좋지 않으면서 실제적으로 투자자 현황을 보더라도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양매도가 나왔었던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 물량을 오늘 다 메꿨어요. 실제적으로 결국엔 어떻게 보면 돈 앞에 장사 없다라는 게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그냥 자기들 돈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적장에 목을 베기 위해서 나의 뭐 오른쪽 팔 하나 정도는 떼줄 수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시장이에요. 그죠? 굳이 여기서 눌렀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도 되는 자리에서 굳이 하루를 더 뺀다라는 거죠. 대부분 N파동 하면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서 가면 될 거를 굳이 하루를 더 빼서 뭐다? 겁을 준다라는 거죠. 미국 시장이 쉬는 날 이용해서 우리나라는 특히나 더, 그죠? 여기서 이렇게 가도 되는 거를 굳이 하루를 더 장난친다라는 거죠. 눌러대고 사람들 피 말린다라는 거죠. 이랬든 저랬든 코스피는 뭐 여전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지수의 흐름은 아직까지도 변함은 없다. 그리고 여기가 뭐다? 중심값의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빨간색 라인. 무조건 이 자리까지는 한번 갖다 붙여놔야 된다. 왜? 지들이 여기서 돈을 썼어요. 돈을 써놓고서 억지로 눌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무조건 갖다 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는 2730포인트 위로 안착하는지만, 밑으로는 2700포인트. 코스닥은 역시나 이 위로 안착해야 돼. 코스닥은 아직 안 닿았어요. 그죠? 아직 안 닿았다. 그럼 코스닥은 935에서 940포인트 위로 안착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밑으로는 925포인트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할 건 없다. 오늘 아무튼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뭐 사실 금리 인상 뭐 또 0.75%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상보다는 오늘 시장은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장기화되면서 뭐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뭐 곡물 가격이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쌍용차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시장이 나쁘지 않았다, 라고 그냥 보면 될 것 같고요. 지수는 그냥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확인하시면 된다. 결국엔 이 자리 935에서 940포인트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행보가 박스를 칠 거냐, 아니면 다시 뚫고 올라가서 위에 박스를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림을 연출해 줄 거냐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990포인트 정도까지는 또 열려 있다. 그러면 5월달까지는 흐름이 좋게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확률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고, 금리 인상이 0.5냐 또 0.75냐 뭐 그런 얘기하고 있고, 이 0.5는 기정사실이죠. 뭐 그래서 재료 소매를 관점으로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하는 관점인 건지, 아니면 한 번 더 떨구기 위한 수단인지는 좀 더 지켜봐라. 결국엔 이 자리 위로
안착하느냐 못하느냐의 기준으로 그때는 생각하시고요. 공격적인 투자는 그런 자리에서 하세요. 지금은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의 시작은 기다려야 된다. 무슨 소리냐? 근데 이 기다림이 장점과 단점이 있다. 요런 흐름 보면요, 뭐 아니면 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요렇게만 보더라도 뭐 아니면 도라는 거예요. 즉 기다려서 크게 먹든 아니면 기다려서 크게 손절하든 둘 중에 하나다. 이 변동의 폭 자체가 무시하지 못한다. 이게 10%거든요. 이 두 개 복만 10%예요. 이걸 견뎌낼 수 있느냐죠. 견뎌내더라도 견뎌냈는데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안 나오고 그냥 여기서 원래 주저앉아야 될 자리거든요. 사실상 이 차트의 그림으로만 본다면 그림으로만 본다면 주저앉아야 될 자리예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거래를 터트리면서 쳐 올려버린다라는 거죠. 그냥. 결국에 그냥 돈으로 뭐 수급의 영향이겠지만 기다리냐 못 기다리냐의 관점이다. 저는 이 종목을 오늘 털렸거든요. 기다리냐 못 기다리냐의 관점이다. 그럼 이평선 위에다 깔아놓고 밑에서 계속 주거니 받거니를 한다라는 거죠. 시간이 뭐 끝날 시간이 돼갖고 그냥 저는 정리를 해버렸는데 정리를 하고 나니까 갭으로 뛰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에 상한가 가고 그죠? 결국은 왜 털었냐? 뭐 봐도 되는 자리긴 한데 실제적으로 얘는 유동성의 함정에 빠지는 종목이에요. 결국엔 이지바이오가 뭐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요. 그래도 그런 종목으로 인해서 영향은 받지만 한번 수급이 빠져버리면 그냥 예전 흐름으로 넘어가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종목이라서 제가 그냥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날아가는 뭐 그런 흐름들이 보여진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기다려서 크게 먹냐 못 기다려서 뭐 손절하냐 손절했더니 날아간다 기다렸더니 더 간다. 그걸 알 수 없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현재 그림은 그죠? 얘도 버티고 있고 현대사료만 봐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죠? 요런 흐름까지 만들어 놓고 지지라인에서 버텨주니까 한 번 더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진다. 이제 내일 한일사료가 거래정지죠. 하루. 그러니까 오늘 시간으로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왜? 내일 이 위에서 시가를 형성시키려고. 그래야 한 번 더 내일은 얘가 대장의 역할로 한 번 더 때린다. 얘의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아직 갈 자리가 많이 남았죠. 근데 이 첫 봉 자체가 뭐했다? 강하게 상승했다. 그러면 파동의 원리로 얘가 100이면 얘가 150%겠지만 이 첫 봉 자체가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가 여기에 150%가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뭐다? 잘 나와야 여기서 나왔던 나왔던 크기만큼만 뭐다? 여기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대략적으로 20만원대예요. 결국에는 20만원을 살짝 뚫어냈다가 밀릴 확률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뭐 이랬다 저랬던 얘는 13만 5천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좀 더 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어찌됐든 시장이 돌아선 건 맞는데 완벽하게 장담할 순 없다. 왜? 이 고퍼스가 결국 이 안으로 또 다시 들어왔죠. 구름대 안으로. 근데 어디? 2530원을 또 유지받고 있죠.
그죠? 2530원을 또 유지받고 있어요. 결국 2530원 밑으로 주가를 한 차례 더 눌러줘야 돼요. 어디까지? 2450원까지 한번 눌러놓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2530원을 넘기지 못하는 흐름을 만들어 줘야만이 뭐다? 시장이 안정적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아직은 미정이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는 조금 더 보류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볼 것 같고요. 자, 오늘 아미노로직스라는 종목이 좀 움직였죠. 뭐 움직인 이유는 사료 곡물 대체 뭐 한다. 결국에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장기화되면서 테마를 갖다 붙인다라는 개념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다. 그러면 기존에 방향을 잡고 움직이던 이 종목이 추세를 꺾은 뒤로는 뭐다? 흐름이 바뀌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흐름을 벗어나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다가 현재 주가가 빵 쳤던 자리가 이제 오늘 나온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이 저항대 부근에서 일단 맞고 밀렸다 그냥 라고 봐도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거래는 들어왔지만 이 거래량을 유지할 거냐 유지하지 못할 거냐의 기준으로만 이 종목 바라보셔야 되는 거고, 결국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 자체가 얼마나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결국엔 이 곡물로 인해서 신호탄을 한번 쏴줬다라는 거고요. 다른 곡물주들은 이미 다 움직였다라는 거죠. 얘는 후발주라는 거예요. 후발주가 강하게 움직인다면 선발주들이 쉬는 동안에 후발주가 움직인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선발주가 계속 가거나 죽어버린다면 얘네도 아무 쓸모가 없는 자리인 거예요. 그럼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올라가던 추세가 이렇게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엔 이 종목은 다시 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 추세대로 움직이는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 결국엔 실적은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단기 바닥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대신 요 자리에서 강하게 상승, 이 테마, 이 지금 현재 이 테마를 이끌어가지 못하면 결국엔 이 구름대 안에 갇혀있는 흐름은 연출될 거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차트의 기준상 갈 때 못 가면 뭐한다? 멈춰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의 이 주봉의 자리에서도 갈 때 갈 수 있는 자리와 그 다음 뭐다? 못 가는 자리가 남는다라는 거죠. 못 가면 갇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218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는 게 뭐다? 앞으로의 흐름에 좀 빠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자리 밑으로 이탈하게 되면 뭐다? 결국엔 다시 또 한번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대신 이 박스가 요런 박스라기보다는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요런 박스를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뭐다? 이 종목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승할 흐름을 한 번 정도 더 만들어낼 거다. 어디까지? 한 2,500원에서 2,700원 부분 정도까지요. 그런 자리까지는 한 번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디를 유지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만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사마네트웍스라는 종목이에요. 예전 제 영상에 꽤 많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제가 좀 좋게 봤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갈 때 못 가고 누르는 흐름을 만들어내다가
근데 지지할 자리에선 지지는 받았어요. 만들어내다가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현재는 뭐예요? 신고가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예전의 흐름을 볼 때부터 이 종목은 좀 크게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제 영상에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종목 중에 들어갔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얘하고 또 다른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눌렸던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자, 어찌됐든 최근에 이 사마 네트워크에서 제작하는 드라마들이 좀 주말 드라마로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이중기 나오는 드라마로 시작을 해서 뭐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요. 이제 뭐 코로나가 해지가 되고 뭐 그런 흐름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중국과 또 뭐가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따지고 본다면 뭐 이랬든 저랬든 그런 관점을 다 떠나서요. 차트의 기준으로만 볼게요. 차트의 기준으로만 보면 이 종목이 거래가 빵 하고 들어왔던 자리가 여기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거래가 줄고 뭐 슬금슬금 거래가 들어왔던 자리가 있고, 최근의 흐름은 뭐다? 거래량이 없는데도 이 자리를 돌파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느 정도 물량을 흡수할 만큼 이 자리에서 정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물려있을 누군가들이 올라오면서 매물 정리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들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여기서. 그러니까 거래가 크게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슬금슬금 올라가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 자리에서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지만, 이 종목의 기준으로 봤을 때 길게 밀리더라도 얘는 장기적인 관점은 5,000원인 거고요. 단기적인 관점은 5,200원 부근만 이 종목은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못해도 조금 더 볼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낼 거다 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는 자리예요. 이 흐름 유지한다면, 5,000원대 유지한다면 이 종목은 못해도 7,000원에서 9,000원대 정도는 한 번 정도 확인하고 더 가야 될 그림을 만들 거냐, 아니면 이제는 주저앉을 거냐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현재 차트의 흐름 나쁘지 않다. 들어왔던 물량 뭐다? 남아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봐도 될 것 같다라는 좀 판단은 드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도 장중에 이 급등락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왜? 바닥 대비해서 사실상 많이 올라왔거든요. 100% 올라온 거예요. 단기 바닥 대비해서 딱 100% 정도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뭐가 나와? 조정이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 대신 여기서 조정을 주고 또 갈 거냐, 아니면 조정인 척 보이는 눌림만 주고 바로 쳐 올릴 거냐의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각도가 강해지고 있으니까요. 요런 기준은 글쎄요, 아프리카 TV는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는 위아래로 흔들면서 가는 자리를 좀 많이 나왔는데, 시총 차이로. 근데 저런 종목은 시총이 그렇게 안 커서 요렇게 꾸준하게는 안 갈 거란 말이에요. 요런 식으로 가다가 언제 한번 빵 치고 나면 그때가 뭐다? 이제는 정리해야 될 자리다 라고 저는 좀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자, 현대 BNG 스틸이라는 종목이고요. 기존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비철금속이 뭐 급등한다 라고 하면서 갭을 띄워놓고 그대로 눌러버렸거든요. 결국은 누군가 여기서 털었다라는 거죠. 그죠? 털고 나서 주가가 그러면 주저앉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자리를 한 차례 뚫어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박스권을 만들었던 요 자리죠. 얘는 18,000원만 손절 잡고 뭐다? 다시 한번 2만 원대에서 최근에 나왔던 이 2만 1,000원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올라가는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결국 18,000원만 이 종목은 이탈하지 않으면 이 자리가 하나의 매집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볍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물량을 모으기보다는 위에서 누르면서 물량을 다시 모았던 흐름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밑으로 18,000원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SCI 평가 정보가 상한가를 갔다가 결국에는 쳐 밀렸는데요. 뭐 단기 저항대 부근도 있었고, 뭐 너무 오랜 시간 옆에서 밑으로 횡보하던 흐름을 나타내다 보니까 결국 위에서 매물이 쏟아진 거예요. 누군가 털고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 자리에서만 보면 뭐다? 수익권이니까. 뭐 오늘 올라온 이유가 뭐 물적 분할 물적 분할하고 M&A 추진 기대감 뭐로 인해서 뭐 재점화가 강세, 뭐 토스의 매각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강하게 상승을 했던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서 거래가 좀 터졌다라는 건데 기존의 흐름에 비해서는 확실히 거래가 적어요. 아직까지도. 그럼 전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신호탄은 확실히 터쳐놓은 거다. 나 이제 갈 준비 됐어요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그럼 위에 있는 자리를 날려보고 밑에 있는 바닥 자리를 확인했고 위로 올라가면서 고점 자리를 어느 정도 선에서 확인을 한 자리인 거고요. 그럼 이 자리의 중간값 정도가 3,450원 정도가 아니구나. 이 자리의 중간값은 3,500원 정도가 나오겠네요. 3,500원 정도가 나오는 자리가 나타나니까 3,550원. 그러면 이 종목 기준으로 3,550원 부근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뭐한다? 얘는 한 번 더 이 4,000원대로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기존의 거래를 터트려 놓고 매각이 되네, M&A가 되네,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왔다가 그게 사그라들면서 주가가 꾸준하게 빠졌거든요. 기존에는 비덴트, 뭐 위지트 그런 종목들하고 같이 뭐 비트코인 관련으로도 좀 움직이다가 이 토스 관련으로 움직인 뒤로는 전혀 반응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졌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게 무산됐었을 때도 뭐다? 크게 매도세가 강하게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본다면 여기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지금 남아있을 확률이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그런 확률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3,500원 이탈하지 않는 기준으로 이 종목 다시 한번 5,000원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는 종목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려면 4,500원 부근, 3,500원 부근 유지하는 흐름 만들어내는지 꼭 체크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전 KPS라는 종목이고요. 뭐 한국전력이죠. 어떻게 보면 뭐 장기간 빠진 종목인데요.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을 하고 현재는 횡보하는 자리를 좀 만들어내다가 박스의 상단을 때리고 다시 뭐다? 하단을 박스 상단을 때리고 다시 주가가 주춤하는 자리예요. 현재로는. 주춤하는 자리고 뭐 어떻게 보면 삼각수렴을 현재는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도 해볼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뭐 그렇다라기보다는요. 뭐 이랬든 저랬든 이 월봉과 주봉을 보면 아직은 위에 저항대가 많아요. 거래는 분명히 들어온 게 맞고 올라가야 될 자리도 맞는데 뭐다? 위에서 찍어 누르는 2평이 밑에서 누르는 자리와 그리고 새로 생기는 2평이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자리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럼 이 자리 위로는 바로는 못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로 올릴 거라면 굳이 얘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뭐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위에서 찍어 누르던 2평을 여기서 한번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맞고 한 차례 눌리는 자리를 만들어내야만이 이 종목이 요렇게 움직이면서
캔들이 밑에를 밟고 다시 올라가는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내야 한번 쏠 수 있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당장은 무리다 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인 거고요. 그 무리수를 다시 한번 위에서 누르는 이 삼각수렴 상단을 한번 때리고 죽을 거냐, 아니면 여기서 한 차례 35,000원 부근까지 눌러놓고 횡보할 거냐의 기준이에요. 그냥 이해되시나요? 이랬든 저랬든 이 종목은 여기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여기 위에 대한 박스권 하나와 밑에 있는데 박스권이 하나예요. 가벼운 종목이 아니고 무거운 종목이고 우량 주다 보면 요 기준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자리는 요렇게, 위에 있는 자리는 요렇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차트 그릴 때 요런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큰 박스권에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의 자리. 그럼 지금의 자리가 이 큰 박스권의 중간에 중간값을 이탈했다가 다시 갖다 놓는 자리예요. 그럼 뭐 3,85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을 만들어내면 다시 한번 4만원, 그리고 4만원을 넘지 못할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요 구름대에서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내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38,500원을 내일 또 이탈을 한다면 이제는 뭐다? 구름대에서 횡보가 아닌 밑바닥 35,500원에서 38,500원 사이에서 당분간은 횡보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결국에는 요 자리를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다시 주가가 눌리고 나서 요 자리는 아직 확인 못했고요. 일단 이 윗자리에서 지지를 여기서 일단 지지를 받았군요. 지지 받고 올렸다가 누르는 자리니까 요 밑자리 35,000원대에도 지지를 받을 거냐,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다. 그게 아니라면 뭐다? 요 자리는 한 번 정도 찍고 갈 수도 있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나중에 뭐 이거를 단기 투자로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잖아요. 그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 자리 정도는 한 번 더 찍고 다시 한번 요 박스 상단을 때리러 올라올 수 있다. 굳이 수익이라는 건 요렇게 가야만이 수익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누군가는 분명히 있을 거다. 그게 큰 손일지 뭐 세력의 입장일지는 저는 뭐 알 수는 없지만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런 기준에서 한번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추세를 이어갈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쌍바닥을 찍고 갈 거냐, 3만원 초반 그런 흐름으로 만들어질 거냐만 보시면 된다. 지금 당장은 크게 갈 수 있는 자리는 현재 기준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38,500원을 일단 유지해야 되고 4만원을 넘어서느냐를 또 지켜봐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IUK라는 종목이고요. 뭐 쌍방울이 쌍용차 또 인수 참여를 했다라는 근거로 주가가 다시 올라오는 부분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쌍용차 광림하고 같은 그림이라는 거죠. 3등주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어찌됐든 오늘 주가가 한 차례 올라오다가 결국에는 오후장에 광림과 쌍방울이 좀 흔들어대면서 이 종목도 밀리는 흐름을 만들어냈고, 이제는 이 종목은 1,200원이죠. 1,200원.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단기적인 관점 1,200원. 길게 보더라도 1,150원이에요. 얘는 그냥. 길게 보더라도 1,140원이네요. 1,140원이에요. 요 자리 이탈하면 뭐다? 그냥 앞으로는 더 강한 슈팅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단기적으로 헤쳐먹고 나갔고,
그런 설거지를 오늘 다시 하는 자리라고 보셔야 돼요. 얘는 정배열로 돼서 날아가기 위한 그림이 전혀 나타날 수 없는 자리거든요. 그럼 지금으로선 최선은 횡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바닥에서 박스 깔고 결국 올라왔다가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지. 지금 당장 날아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 전혀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않느냐 요 자리 체크를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위로 올라올 때 1450원 위로 안착하느냐 못하느냐를 꼭 체크하셔라. 단기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목표가는 1650원에서 1700원 부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자리 넘기고 지지받으면 요 자리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야? 단기 박스권의 흐름을 이어갈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여나 리딩방과 공부방 관심 있으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릴게요.